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 세 가지, 변압기와 화장품, 그리고 미대선 관련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어디를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투자해놓은 방송 중에 AC 현대일렉트릭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그 소식에 AC 현대일렉트릭이 장중에 23% 넘게 급등하면서 또 호실적 기대감에 오늘도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목표 주가를 아직은 슈퍼사이클 더 즐길 때다, 호황을 즐겨보자라고 짧게는 41만 원에서 또 길게는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어제 AC 현대일렉트릭이 쏘아올린 이 변압기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은 또 LS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일단 저는 충분히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어제를 제외하고 그 전날까지만 놓고 보면 전력기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불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대감, 테마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를 보여주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종목별로 주가의 위치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조금 더 재료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LS일렉트릭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HD 현대일렉트릭보다 LS일렉트릭을 더 좋게 본다. 이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이라고 하는 재료 모멘텀이 한 번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한 쪽은 오히려 이렇게 된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 저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LS일렉트릭도 역사적인 신고가, 재룡도 역사적인 신고가, 그럼 효성중공업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각 기업별로 위치에 따른 매매 전략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주 내에서도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AC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너무 고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비교적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는 LS일렉트릭, 또 내일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특징주로 저희가 오후장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청원 PB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변압기 주가 흐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29일에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산일전기 상장 이후 변압기 관련주로 수급이 더 몰릴 수 있을지, 혹은 이 산일전기가 수급 블랙홀이 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산일전기 공모가가 희망 범위의 상단을 초과하면서 35,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지금 재룡전기의 주가는 9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운 재룡전기 주가가 지금 3배 정도 가까운데 산일전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우선은 우리가 흐름 자체를 봐야겠지만 적어도 환경은 지금 좋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많이 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선, 변압기 이 섹터 자체의 흐름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상장이 되는 기업이라면 굳이 수저로 치면 이제 금수저와 같은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공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신규 상장되는 전선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흐름은 충분히 기대해도 괜찮다 그리 보여지고요. 첫날 혹시나 상장 이후 주가가 흔히 말하는 따상을 가지 못하고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선이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은
지금은 우리가 고점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이릅니다. 그렇다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한 이후로 일정 부분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접근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물론이고 관련된 섹터 전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29일에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게 과연 수급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서 수급이 훈풍을 돌지 혹은 이게 또 수급 블랙홀이 될지는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산일전기 신규 상장으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의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TSMC와 미디어텍, SK하이닉스 같은 포트폴리오 종목을 제외를 했거든요. TSMC와 미디어텍은 대표적인 또 대만의 반도체주고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반도체주입니다. 추가된 종목을 보시면 태국의 CPO는 태국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이고요. 호주의 울워스 그룹도 슈퍼마켓 1000개와 함께 또 와인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라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화장품 대기업이기도 한데 제외된 종목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도체고 추가된 종목을 보면 소비재다 이렇게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 모건 스탠리의 이러한 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담았어요.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주가 흐름 좋습니다. 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주실게요. 외국계 리포트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 이렇게 좋지 못한 리포트를 내어놓고 이틀 혹은 이제 일주일 안에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TSMC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줬었던 기업이기에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음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지금 태국, 호주, 아모레퍼시픽 이 기업들의 주가를 놓고 보면 낮은 위치에서 정말 이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줄 만한 명분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SK하이닉스 만약에 비중을 줄일 거였다면 미리 좀 줄였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크게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여전히 우리 지금 글로벌 증시는 AI 시대이고 AI 시대의 주인공은 HBM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의 성장이 굉장히 좋은 키워드로 자리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얼만큼의 이제 기간 안에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아내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외국계 리포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청원 PB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실적 시즌에 맞춰서 또 화장품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금 화장품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화장품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딱 꼬집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종목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화장품 관련된 수출 데이터 지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 그리고 북미, 미국까지 포함을 한 이 북미 지역 자체에서의 매출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기초 화장품입니다. 이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함과 동시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기존의 비중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5%가 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80%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뚜렷하게 나오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국내 법인은 영업이익률이 기존에는 10%가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14, 15%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었는데 그게 조금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은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주가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52주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섹터는 뚜렷합니다. 우선은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청원 PB는 화장품주 앞으로 상승세 기대된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한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여러분의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서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매수해놓은 종목, 지금 이 시간에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두 분이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은 저희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가 떠오르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했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선 후보와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 접전이다, 한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물론 오늘 트럼프 수혜주 내에서 방산주들도 가고 가상화폐주들도 가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인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고 있고요. 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장부터 강했던 SDN이나 CN 플러스 관련 종목도 아직도 시세에 죽지 않았거든요. 이청원 PB님,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미대선 정말 변동성이 커요. 네, 근데 사실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시장의 충격은 우선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해리스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몇몇 섹터,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SDN과 CS-윈드라고 하는 기업이 눈에 들어와서 이 기업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봤는데요. 사실상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산업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위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해리스의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 자체는 그래도 내심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시장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가운데 주가 또한 움직여야 합니다. 그 흐름이 아직은 타이밍은 우선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몇몇 종목은 우선은 지켜볼 필요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CS-윈드인데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한 게 나왔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종목인가 동시에 최근 1개월 동안 이익 조정 비율이 개선된 기업이 있습니다. 커버리지 기준으로 20개도 안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 기업입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이 CS-윈드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는 가정 아래 CS-윈드의 주가도 우리가 내심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직 대선은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관련된 기업은 모두 다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 오늘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시세가 나오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한 번 정도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네. 들어볼게요. 지금 해리스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가고 있잖아요. 참 대선이 물론 3개월 넘게 남았지만 네. 사실 대선 이후에는 관련 종목들이 항상 좀 세론 뉴스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기대감에 미리 선반영돼서 좀 정치 테마처럼 좀 움직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종목들 좀 담아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미대선 관련 종목도 하나씩은 담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재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할 수 있게 공장들이 다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앞서 이제 피비님께서 이야기하셨던 SDN, CS-윈드, CS-베어링 이쪽도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태양광 쪽으로 본다면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금양 그린 파워처럼 실제로 수주 공시가 나오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전체 계좌의 이제 비중을 너무 높게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미대선이 아직 3개월이 남아 있고 한쪽이 계속해서 우세할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시속 게임 양상이 나타날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낮은 비중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산주에 대한 의견도 여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트럼프 대선 후보가 자국 우선주의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방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증시 보면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일제히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현재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방산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 중국을 옥죄어 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 압박이 될 것이고 플러스 국방비 또한 삭감을 하는 나라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증액을 했으면 증액을 했지 삭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방산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오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신다면 현대로템이 여전히 지금 탑픽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조금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짜 보실 분들은 웨이브 일렉트로라든지 아니면 코츠 테크놀로지처럼 다소 이제 시총이 작은 쪽에서 힌트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든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금 시장의 눈이 대선에서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실적 모멘텀의 변압기도 가고 화장품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은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청훈 PB님. 실적 기대감이 있는 sek터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섹터 역시나 화장품입니다. 그럴 바로 것이 봤던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주가가 지난 5월 정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당시 기준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VT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도 아모레 퍼시픽이 역시나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저는 놓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수출 데이터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판매량은 무려 색조 기준으로 249%나 늘어났는데요. 이걸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탈피하면서 일본이나 북미 쪽으로 채널을 다변화시킨 것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이 기초 소득이라고 하는 측면, 월등히 구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편안하게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매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브랜드 또 제품 역시나 잘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이 지금 고스란히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화장품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적어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실적이 대단히 악화될 만한 그런 기업은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1분기 때만큼의 서프라이즈가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장대 양목이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망설이지 말고 한 번 정도 따라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이청원 PB는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로 화장품을 꼽아주셨고요. 왠지 아까 전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왠지 매수했는 종목을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실지 실적 기대되는 섹터 어디 보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력기기랑 화장품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좀 피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섹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K-뷰티와 함께 K-푸드도 지난 2분기 때 굉장히 좋았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푸드 쪽에서도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쪽은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이제 농심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의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정말 잘 버텼던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 이쪽에서도 꼭 힌트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저는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에는 임상 파이프라인, 그리고 2분기 하반기 시작은 비만 당뇨 이쪽이 굉장히 강한데 점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시세도 여전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조금 더 높여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은 음식료와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투자하는 시간에 방송 중에 또 실적이 발표될까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뭐 SK하이닉스 내일 현대차와 함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기아도 26일 모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음식료와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네. 또 알테오젠이 3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주고 현재도 30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또 잘 나온다면 알테오젠 30만 원 더 이상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더 훈풍 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뭐 유한양의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을 포함해서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높아진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사실 알테오젠은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그룹주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종목은 지금 알테오젠처럼 여전히 신고가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매매 전략이 나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오전장에 수산주들이 또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예로 들자면 사조 시푸드가 오전장에 17% 급등하고 뭐 사조 그룹주들 다 잘 갔고 뭐 CJ 시푸드를 비롯해서 수산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윗골을 좀 달았어요. 음식료주들은 조금 고점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종목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드렸을 때 냉동김밥 관련주들은 좀 언급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고 또 우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의 깊이가 좀 심해진 상황입니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면 이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는 앞서 이제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실적 기반,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렸기에 저는 K푸드 쪽에서 봐야 될 기업은 크게 두 기업으로 삼양식품과 농심 쪽에서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드디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매수해놓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청원 PB님, 아까 화장품 섹터 가장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혹시 화장품주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어쨌거나 잘 가는 걸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딱 키워드를 지금 딱 두 개로 둘 겁니다. 하나는 실적이고요. 또 하나는 주가 흐름상 52주 신고가입니다. 우선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 하나가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대 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자체가 지금 국내와 미국 법인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우드랩 또한 큰 폭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52주 신고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방산이라든지 기타 몇몇 섹터들이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뻗어갔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목전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잉글우드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4일 날 보였던 최고가 28,300원까지 대략 4,000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가정 아래 얼마든지 주가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대략 28,5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이유가 상단이 또 열려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이창훈 PB는 인그로드랩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바이넥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김영 매니저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지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반도체를 넘어 제약 바이오 전체적인 이제 산업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실제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져 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지금 바이넥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호가당 이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좋은 건 알지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저는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구간에서 저는 뭐 19,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 했었을 때 27,000원이라고 하는 1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요. 상승 탄력을 좀 이용한 단기 매매에 조금 더 적합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해놓은 종목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은 실적 시즌에 맞춰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음식료와 제약 바이오를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바이넥스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 27,000원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이창훈 PB는 화장품 섹터 실적 시즌에 꼭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잉글우드랩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으로 28,5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